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23일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시킨 그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그 신문이 어저께 이례적으로 22일 이례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이례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 24일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그럼 24일은 과연 결론이 날까? 그것도 조금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안소송, 예컨대 집행정지 긴급으로 이거는 집행정지해달라는 이것이고 또 본안소송하고 내용성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러한 재판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 1차 신문이 어저께 끝난 뒤에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윤 총장 측 이서공, 이완규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면서 그들의 소회를 다 밝혔습니다. 이 담당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시비부 홍순욱 부장판사입니다. 이분이 1차 신문 후에 여태까지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정지라든가 이런 긴급을 요하는 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1차 신문 후에 다 끝나는데 이번에는 2차로 이례적으로 2차 신문으로 넘겼습니다. 24일 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법무부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인가? 윤석열 총장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인가? 아마 그런 드라마틱한 연출이 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과연 심판은 언제 내릴까? 금년 내로는 내리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이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본안 소송 재판을 지금 대신한다고 판단하는 데 따라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재판부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본안 소송 이 이런 판결이 2개월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은 물론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가 어렵다는 바로 그러한 문제. 또 집행정지 재판에서 본안 소송의 쟁점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 바로 그것을 그대로 현실화한 셈입니다. 아예 본안 소송과 똑같은 그런 내용 플러스 정직 기간 이거 즉시 정당하냐 정당치 못하냐 이거 판단하는 것 이걸 합쳐서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란 것은 본안소송 판결에 앞서서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원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생겨날 그런 혼란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거예요. 주요 사건 지휘의 공백 예컨대 원전 수사라든가 월성 수사 말입니다. 또는 청와대와 연관된 그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라든가 또는 옵티머스 펀드 등등 기타 등등 이러한 선거 또 더더욱이 울산 선거 이러한 선거들을 만약에 시간을 놓치면 1월 달에 아주 추미애식으로 긴급으로 아마 인사안을 짜서 수사팀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보다 아마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추미애 성격으로 그거 알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가 추미애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작년에 1월 달에 부임하자마자 인사를 칼피바람을 불게 한 그 인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사팀이 붕괴돼 버리면 중요 수사가 완전히 물거품처럼 날아간다는 것.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또는 이 법치를 세우는 이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좀 쟁점을 많이 부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법무부 측도 또 집행정지 요건인 공공복리를 들어가지고 윤 총장 직무유지가 검찰 공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집행정지 요건 외에도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징계의 사유라든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가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해지고 상당히 재판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줄곧 주장해온 대로 이번 징계가 윤 총장의 퇴출을 목적으로 한 낙인 찍기에 불과한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법무부 측은 이번 처분이 지난달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처분 그거하고는 달리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집행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 임명권자에게 저항한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심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신문 종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해오면 결론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제가 해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관계를 인볼브를 안 했다. 관련을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을 안 했다면은 대통령을 여기에다가 결부시키는 것은 법무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의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말이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문기일을 추가로 지정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틀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만큼 2차 신문기일 그러니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죠? 내일 결론이 내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측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법치주의에 입각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난도질을 한 법무부 정말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징계위원 선정 또 징계위원회 그 회부한 그 내용성 그 내용을 보면 진실에 입각하고 사실 증거에 입각한 것들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반추를 해본다면 과연 누구에게 선물을 줄 것인가? 바라건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재판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윤석열 총장의 판결을 손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결국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로 보고 또 그 승리를 손을 흔들면서 정말 한박 웃음을 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판단하는 이 홍순욱 재판장의 그 판결은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재판 때도 신문 이튿날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론을 보면 이번 재판도 24일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측이 줄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1차 신문 후에 예상 밖으로 추가 신문기를 지정하면서 상당한 복잡한 내용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좀 예약이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 말이죠.
지난 12월 16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사의 표명만 했습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추미애가 그만뒀다고 생각하는데 그만 안 뒀습니다. 사의 표명했으면 딱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지금 뭔가 모종의 뭔가 뒷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칼 인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머리를 스칩니다. 칼 인사. 1월달 딱 되자마자 전격적으로 야밤에 인사를 과거에 했던 그 전례에 비춰보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장관이 추미애가 제청을 하니까 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17일 날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제청하고 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재가를 했죠. 17일 날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했습니다. 18일 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징계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 12부에 배당을 하면서 홍순욱 지금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22일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1차 신문이 종료되고 이제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이게 개요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등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하도록 했다는 게 이옥형 변호사 측의 설명입니다.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하도록 했다는 게 이옥형 측 설명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답변서를 받고 심리하는 시간과 24일 추가로 나올 의견까지 합하면은 당일 결론을 내기는 다소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생각해 보면 이게 당일날 결론이 나올까? 아마도 26일 지나서 26일이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 26일이나 27일, 28일 그 중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징계 사유라든가 징계 절차 등에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래도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자칫 성급하게 결정 내렸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 공정성 시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재판부가 아마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문을 이제 마무리는 했지만 결국 내용성이 본안 이 집행정지를 시키는 이거 긴급한 이 사안 말고 본래의 소송 그 소송에 관해서 지금 어차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한다는 재판부의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 심판의 어떤 분기점을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국가에 끼칠 수 있다라는 바로 이런 부분의 윤석열 측의 주장, 또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그런 여전한 소위 법무부 측의 쟁점, 이런 두 가지를 놓고서 많은 고민 속에 아주 원대한 법치를 위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간곡히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법치국가입니다. 법치를 중요시하고 또 증거에 의한 법치를 중요시하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은 국민들의 모든 뜻일 겁니다. 네, 지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